여러분께서는 밤늦게 혼자 앉아서 오래된 사진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진 속 사람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잠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후 홀로 아들을 찾아 헤매던 한 남자의 이야기죠. 그 남자는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할 비밀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과연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축사무소입니다. 이곳의 대표인 이종철 씨는 올해 61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 그 자체죠. 하지만 종철 씨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20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늦어요? 아내 미영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미영 씨는 올해 쉰아홉으로 20년 전 그 일 이후 예전 같은 밝은 모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종철 씨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조용히 엽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야구 글러브,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젊은 부부와 8살 정도의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죠.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20년 전 놀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진 그 아이 말입니다. 종철 씨는 명함을 집어듭니다. 김준호 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탐정사무소의 이름이 사라진 아들과 같았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반드시 너를 찾을게. 종철 씨는 매일 밤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아내 미영 씨에게는 더 이상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처음 몇 년은 함께 아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영 씨는 절망에 빠져갔고 결국 포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철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 종철 씨는 한 가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태양건설이라는 대기업과 관련된 정보였죠. 탐정사무소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년 전 아들이 실종된 당일 그 지역에서 태양건설 관련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꼭 단서를 찾을 거야. 종철 씨의 눈빛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종철 씨는 미영 씨가 준비해 놓은 저녁을 먹으며 말합니다. 미영아, 다음 주에 큰 프로젝트 입찰이 있어. 정말요?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재개발 프로젝트야. 그런데 투자사가 태양건설이더라. 미영 씨는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20년이 넘게 함께 산 부부였기에 남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죠. 그날 밤 종철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서랍을 열어봅니다. 탐정사무소 명함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봅니다. 준호야, 아빠가 곧 너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종철 씨는 매일 밤 이렇게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이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 최종 심사 날이 왔습니다. 종철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던 종철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를 감쌌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날이죠. 화이팅해요. 미영 씨가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며 응원의 말을 건넵니다. 고마워. 잘 다녀올게. 태양건설 본사 회의실입니다. 종철 씨는 다른 경쟁사 대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대기업 출신의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었죠. 종철 씨는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사 대표이신 최영민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진행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종철 씨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종철 씨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준호야, 그 남자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준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작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죠. 준호에게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자전거에서 떨어져 다쳤던 그 흉터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태양건설 최영민입니다. 영민 씨가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 때 종철 씨는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손짓이 어릴 적 준호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이종철 건축사무소 대표 이종철입니다. 종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합니다. 영민 씨의 손을 잡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8살 준호가 자신의 손을 잡고 놀이터로 뛰어가던 그날의 기억 말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지만 종철 씨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영민 씨를 바라보게 되었죠. 영민 씨가 물을 마시는 모습,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모든 것이 준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질문이 있으신가요? 영민 씨가 종철 씨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아, 네, 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해외에서 오래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어릴 때 한국에서 살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민 씨는 잠깐 멈칫합니다. 그의 표정의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과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종철 씨는 영민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영민 씨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종철 씨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종철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맞아, 분명히 준호야. 종철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에게는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틀렸다면 미영 씨가 또다시 절망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종철 씨는 영민 씨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김준호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봐야겠어. 종철 씨는 드디어 결심을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탐정사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실종된 아들 건으로 의뢰했던 이종철이라고 합니다. 아, 이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최영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태양건설 회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이력,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한 정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DNA 검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종철 씨는 우연을 가장해 영민 씨를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건설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영민 씨가 지나갈 때 나타난 것입니다. 아, 회장님 우연이네요. 아,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영민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종철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혹시 야구 좋아하세요? 종철 씨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 야구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야구요? 잘 모르겠네요. 왜 그러시죠? 영민 씨의 대답에 종철 씨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혹시 회장님도 부산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부산이요? 저는 해외에서 살다 왔어서 한국 여행은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영민 씨는 점점 불편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님, 왜 자꾸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종철 씨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몰래 영민 씨의 머리카락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죠. 영민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의자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주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종철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미영 씨가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종철 씨는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뭔가 이상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날 밤 종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종철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한번 준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8살 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대표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무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종철 씨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으로 탐정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김준호 탐정사무소입니다. 종철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탐정사무소 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이 대표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철 씨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탐정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자 관계일 확률이 99.9%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종철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맞나요?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최영민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점들 말인가요? 일단 그가 20년 전 선박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고 하네요. 종철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사람들이 최 씨 부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그럼 준호는 그 부부의 양아들로 자라난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최 씨 부부가 대기업 삼성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종철 씨는 삼성그룹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쟁사 중 하나였죠. 최영민 회장의 양아버지가 삼성그룹의 전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그룹 회장이 최영민 회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어요. 종철 씨는 즉시 결심을 내렸습니다. 영민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삼성그룹에서 이 대표님이 최영민 회장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20년 동안 못 지켜준 아들이에요. 종철 씨는 탐정사무소를 나서며 영민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꼭 만나서 말씀드려야 해요. 영민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회사 근처 카페로 오세요. 종철 씨는 가방에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야구 글러브 그리고 DNA 검사 결과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20년 동안 간직해온 준호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종철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과연 준호가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일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종철 씨는 영민 씨가 이미 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영민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준호와 너무나 닮아 있어서 종철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대표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종철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종철 씨는 가방에서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영민 씨는 사진을 받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와 닮았네요. 이 아이는 제 아들 준호입니다. 20년 전에 실종되었죠. 영민 씨의 얼굴이 점점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바로 제 아들 준호입니다. 영민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이것을 보세요. 종철 씨는 DNA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부자 관계일 확률 99.9%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민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보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위험해요, 회장님.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다가와서 말했죠. 최영민 회장님, 회장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순간 종철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권리로 사람을 강제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제 아들입니다. 그 말에 삼성그룹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종철 씨는 영민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지켜줄게. 그 순간 영민 씨의 머릿속에 뭔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 그래, 준호야. 아빠가 20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어. 삼성그룹 사람들이 둘을 둘러싸려는 순간 종철 씨는 영민 씨를 데리고 카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신히 카페를 빠져나왔지만 추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철 씨는 계단에서 넘어지며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빠, 영민 씨가 쓰러진 종철 씨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를 했던 기억,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들이 말입니다. 아빠. 영민 씨는 종철 씨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되찾은 기억이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기억이 났니? 종철 씨는 피를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종철 씨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영민 씨와 미영 씨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미영 씨는 영민 씨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준호야, 정말 우리 준호가 맞지? 네. 엄마 저 준호 맞아요.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각오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종철 씨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죠. 준호야, 와 있니?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종철 씨는 영민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준호야, 아빠가 부탁이 있다. 내 서재에 있는 다이어리를 찾아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편지도. 영민 씨는 집으로 돌아가 서재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다이어리와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죠.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20년 동안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지만 내 엄마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만약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너는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도록 해달라. 영민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종철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잘 부탁한다. 그것이 종철 씨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종철 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영민 씨는 어머니 미영 씨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긴 편지가 있어요. 영민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미영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구나. 미영 씨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남편이 20년 동안 얼마나 혼자서 고생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집에 돌아왔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그래. 우리 준호가 돌아왔구나. 며칠 후 두 사람은 종철 씨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아빠가 원하시던 대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준호를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그날 저녁 영민 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잘 살겠습니다. 엄마도 잘 모시고,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들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영민 씨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준호로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진짜 준호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아빠의 건축사무소도 이어받으려고 해요. 준호야, 아빠가 하시던 일을 제가 계속하고 싶어요. 미영 씨는 아들의 든든한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건축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미영 씨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기일이에요. 그래.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아빠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어요.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말이니? 아빠가 좋아하실 분이에요. 그날 밤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며 준호는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가 지켜주신 이 가족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준호와 미영 씨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엄마 아빠 덕분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할 거예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곁에 없었지만 그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가족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결국에는 서로를 찾아 하나가 되는 것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그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너무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